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저의 일상 다이어리와 그리고 영화 감상, 책 감상 다이어리를 꾸며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제 일상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커버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산 일러스트 페어에서 샀던 그 커버를 제가 사서 이렇게 끼웠는데 너무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 마시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요즘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여기를 이걸 판매하시는 분이 아직 온라인에 오픈을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문의를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다른 것도 좀 사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원래는 제가 다이어리를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쓰다가 제가 부일패를 다녀오고 나서는 약간 숫자 스티커를 사게 되면서 이게 자연사 꿈나무님의 그 1시간 다이어리 그거를 쓰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일정들을 하나하나 써주다 보니까 꾸미는 스타일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을 하나하나 쓰는 게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이게 재밌긴 한데 이게 어떻게 꾸며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이렇게 먼저 써주고 나중에 꾸며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부터가 금, 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꾸며져 있죠. 이 스티커 빼고. 그래서 지금 얘네를 꾸며주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일정들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쓰면서 이렇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서 다이어리 꾸미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 병원에서 문자가 왔었거든요. 어떤 병원이냐면 제가 화요일 날 산전 검사를 받으러 갔었어요. 산부인과에. 왜냐면 제가 기혼이라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슬슬 아기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져도 되는 몸 조건이 맞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산전 검사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결과가 3, 4일 뒤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갔었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검사 결과를 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난소 나이도 제 원래 나이보다는 좀 어리게 나왔고 그래서 기분이 아침부터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냥 일이 되게 바쁘고 그리고 화장품을 요즘 되게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원래는 피부에 그냥 아무거나 바르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냥 적당히 유분기 없는 걸로. 그런데 약국 화장품이라고 해야 되나? 약국에서 나오는 연고 그런 걸로 피부 관리를 해주면 피부 재생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마데카솔 겔이랑 그리고 뭐 비판텐 같은 거 사가지고 손크림에 섞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자, 먼저 이 종이를 한번 볼까요? 얘가 그러니까 부산 일러스트 페어에서 샀던 그 뒷돼지 모음인데요. 얘를 잘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일단 뜯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맥북 창을 이렇게 만들어서 레이아웃을 짜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예쁘게 만드셨는데 이미 약간 좀 길이감이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끝을 살짝 찢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맞네요. 이렇게 해주고 이날이 그 토요일이니까 날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날짜를 뭘로 쓸 거냐면 제가 마스킹 테이프로 날짜를 써주고 있거든요. 11월 16일이죠. 11월 1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채워졌고요. 이제 여기를 채울 차례입니다. 먼저 앞전에 어떻게 꾸몄는지 보고 중복이 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벽에다가 붙여놓은 것 같은 무늬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잘라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제가 꾸준히 써주고 있는데 꾸미는 게 항상 문제예요. 치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생긴 스티커를 샀습니다. 이게 견출지인데요. 예전에도 샀던 것 같은 기억은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우선 어제의 날짜 월도 같이 붙여줄까요? 노벰버리니까 하고 V 그리고 프라이데이거든요. 이거는 F R R이지? I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느낌으로 꾸며주면 될 것 같고 이제 161 이 미소녀 스티커를 붙여주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미소녀를 붙여주면 이쁠까요? 이게 너무 길어서 이 기립꽃 붙이지는 못할 것 같고 좀 작은 사이즈도 들어있거든요. 얘 스티커는 체리벨에서 샀어요. 체리벨에서 산 스티커입니다. 똑같은 스티커를 많이 넣어줬어요. 이거 딱 맞고 이쁘네요.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는 썬데이니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날짜는 오늘이 11월 어제가 16일이었으니까 17일이겠죠? 그리고 썬데이 입니다. 그리고 핑크색이니까 핑크색 이 스티커를 좀 붙여서 약간 빈틈을 좀 메워보겠습니다. 너무 큰 건 안 될 것 같고 자음을 이렇게 붙여줘요. 여름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자음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도 살짝 비었거든요. 여기에는 이렇게 와 내줬다 이렇게 붙여주려고 합니다. 여기가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도 미리 꾸며놓으면 좋겠죠. 이거는 남은 뒷대신데 얘를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찢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 이렇게 찢어서 여백을 없애주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꾸며주려고 합니다. 풀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웬만하면 그 접착 그 테이프도 있긴 한데 걔는 잘 안 붙는 그런 종이류를 많이 붙이려고 제가 쓰고 있어요. 제가 그 여기 보면 1시에 끊어져 있는데 보통 제가 새벽 1시 다 돼갈 때쯤 그때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여기 좀 실사에다가 이게 올릴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캐릭터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의외로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 언밸런스하기도 하면서 여기 이 스티커를 또 사용해볼까 싶어요. 이번 스티커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파트는 뭐 이 정도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하고, 자, 일단 일상 다이어리는 여기까지 쓰고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제 독서 감상 다이어리를 써주려고 하니까, 영화 감상이랑, 이게 여기에서는 이쪽 면은 보시다시피 핑크핑크하고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느낌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안의 책 읽었을 때랑, 그리고 저번 주에 신점 보러 갔을 때 신점 후기 같은 거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영화를 이때까지 본 거를 좀 이렇게 포스터를 제가 그 집에 있는 미니 사진 인화기로 뽑았는데, 얘를 붙이려고 하니까 포스터 분위기가 너무 위 옆에 하고 안 어울려가지고 이게 좀 따로 놀아서 이게 어떻게 꾸며줘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꾸며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포스터를 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쓸 공간이 필요하니까 밑에 뒷돼지는 못 붙일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저 앞에 감상문을 써주긴 했는데 그래도 포스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살짝 삐딱하게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붙일 것 같아요. 이거는 메멘토. 요즘 본 영화들이 다 성공적이더라고요. 다 재밌게 봤어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랑, 그리고 메멘토, 그리고 김시표류기를 봤거든요. 오늘 봤어요, 김시표류기를 아침에. 그랬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영화가 훨씬 내용이 참 좋은 영화더라고요. 이쪽에 이제 김시표류기. 이게 한국 포스터하고는 달라요. 한국 포스터는 조금 우당탕탕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약간 이런 느낌의 포스터라서 사람들이 포스터를 잘못 찍은 그런 안 좋은 예시의 영화로 많이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랑 너무 달라요. 영화 분위기는 되게 힐링되는 분위기고 좀 삶을 고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포스터는 전혀 그런 내용을 예측할 수 없게, 그러니까 내용을 전부 다 스포일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화의 분위기가 어떻다, 이게 영화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영화다, 뭐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포스터였기 때문에 저도 그 영화를 그냥 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개봉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였는데 벌써 이쪽 페이지랑 안 어울리죠? 여기를 뭘로 붙여주면 좋으려나. 감상하는 곰돌이를 여기다가 붙여줄 것 같은데 떨어지진 않으려나? 그게 걱정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뭔가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붙여주려고 합니다. 영화 감상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이거를 여기 붙여주고 이 사탕 모양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슬 감상문을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려고 합니다. 일단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11월 15일 날에 본 영화예요. 여기다가 써줄게요. 어차피 앞에 썼으니까 짤막하게 써주겠습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네, 이렇게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는 음향이 되게 중요한 영화라서 사실 영화관에서 봤어야 되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보니까 조금 몰입이 안 되긴 했어요. 약간 살짝 밋밋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감독이 의도하는 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예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고문을 하던 곳이 있었잖아요, 독일에. 거기에 바로 근처에 사는 독일인 그 군인 부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비명소리가. 근데 그 비명소리를
아기들은 들을 줄 아니까 막 반응을 하는데 어른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시점에서 영화를 보게 하는 그런 사운드적인 장치를 ASMR처럼 틀어놔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아우슈비츠에 수용소가 있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죽어나가고 있는 장소였다는 걸. 그런데 이제 영화가 너무 조용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계속 그 일상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그 일상을 사는 것처럼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보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크게 무슨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잔인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잔인한 장면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잔혹함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스포일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귀를 기울이시고 보셔야 되고, 영화관에서 재개봉을 하시면 영화관에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집에서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메멘토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이제 2000년작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봉은 2001년도에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거의 데뷔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제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그 복수극을 그린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단기 기억 상실증을 걸리게 하고, 단기 기억 상실증을 걸리게 하기 전에 이 사고 전에 있었던 와이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범인을 쫓기 위해 자기가 기억을 10분마다 잃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문신을 새겨서 그 메모를 보고서 그 범인들을 쫓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되게 스릴러고, 그리고 영화가 특별히 어떤 그 아시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런 스타일을 SF적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데뷔작이다 보니까 그렇게 화려한 기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출이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영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스토리도 정말 독특하고, 그리고 연출 방식이 약간 테넷을 생각하게 하기도 해요. 테넷을 보신 분은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데자뷰 현상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영화 감상문을 쓸 때 이렇게 슬레이트를 작게 그려놓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제가 거의 다 본 셈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각본도 많이 쓰시고 연출에 참여를 한 영화가 많으셔서 그걸 다 찾아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영화는 거의 대부분은 다 본 것 같은데 그거 이외의 영화들은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메멘토를 재밌게 봤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내용이 스포가 될까봐 쓰는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진 않았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랑 메멘토, 김시 표류기 셋 다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오늘의 덕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